뭐 예를 들면은 이게 TBS 같은 데는 영수증 처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PD들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꼬투리 막 잡을 수도 있고. 여기 비내 돈이. 뭐 네. 하고 뭐 제작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거를 오세훈 시장이 한다는 게 아니죠. 거기 이사회에 보면 서울시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고. 네네.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오세훈 시장도 이렇게 인맥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알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뉴스공장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가지? 여기 그렇죠. 작가는 왜 이렇게 많아? 뭐 이런 식으로 뭐 공장장한테 출연료를 왜 이렇게 많이 줘? 예,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죠. 사실은 옛날에도 보면 KBS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쫓아낼 때 네. 뭐 방송의 논조가 이상하다든지 날 비판했어 이렇게 해서 쫓아내지 않거든요. 그렇죠. 다 뭐 돈 뭐 이상하게 허투루 쓴 거 있는지 이런 걸 다 하나씩 막 뒤져가지고 그러니까 김어준 씨에 대한 어떤 평가를 떠나서 어떤 정치 권력이 언론인을 쫓아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또 그 별개로 사실 별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좋은 모습은 아니죠. 이번에만 그랬냐. 작년 총선에서 사실 압승을 했죠, 민주당이. 그랬죠. 근데 그때는 더 언론 환경이 안 좋았거든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오만같이 다 헐뜯고, 네네. 심지어 막 코로나도 약간 뭐 문재인 정부의 탓인 것처럼 막 그렇게 몰아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언론 환경도 썩히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도 국민들은 그런 거를 사실은 걸러가면서 보는 힘도 있다. 언론이 왜곡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리고 민주당한테 불리한 것도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언론과 무관하게 국민들이 보는 눈이 있다. 네. 그다음에 좀 TBS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이번 선거가 뭐 오세훈 대 김어준의 선거였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언론의 보도도 있던데. 선대위원장이 뭐 김어준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왔죠. 네. 사실 그 TBS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저 미디어들이 많이 보도할 수밖에 없고 미디어 이슈니까. 근데 이제 선거 날 이게 조현호 선배가 쓰긴 했는데 김어준과 TBS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기사를 썼어요. 네. 오늘 아침 신문 뭐 한국일보나 뭐 한겨레나 다 보니까 저희 기사 나온 거랑 거의 논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사실 뭐 할 말은 없지. 네. 뭐 오세훈은 뭐 없애길 원할 것이고. 네네. 하지만 이렇게 쉽게 없앨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게 그쵸. 이 방송법상. 그러니까 이제 뭐 법 규정상 사실 뭐 할 수 없고 뭐 인사권도 행사하려면 뭐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저도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지만 네. 예를 들면 TBS 제작진들이 그렇게 느낄까? 전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좀 가정을 하는 거고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일을 과거 사례를 좀 이제 빌어와서 어떻게 보면 좀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네. 저는 TBS 제작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보면 대통령 바뀌면 알아서 방송 폐지되고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에 자기가 이제 딱 그런 메시지를 던져놨잖아요. 던져놨죠. TBS에 대해서 뭐 재정 지원을 줄일 수 있다 던져놨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직접 이제 뭔가를 나서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누가 미쳤다고 네. 시장이 막 뭐 이거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다 일일이 지시하지 않잖아요. 밑에 있는 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언론 장악이라는 게 우리가 다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뭐 사장을 내리꽂기도 했지만, 네. 사실 뭐 KBS나 MBC나 좀 내부에서 좀 이렇게, 그쵸. 예, 소위 말하면 알아서 변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그 오세훈 후보가 꼭 원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꼭 원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하는 그런 분들이 생겨나는 거죠. 아무래도 그 TBS가 뭐 예전에 지금은 이제 별도로 나오긴 네. 했지만, 재단으로 나오긴 했지만, 예전에 서울시사나 사옥소였기 때문에, 그쵸. 이 서울시장이 누구였나에 따라서 또 좀 보도가 그쵸.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었고,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안에도 일종의 계파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그쵸.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 회사로 예를 들면 사장이 꼭 어떤 노동법이나 이런 걸 다 지켜가면서도 사실 충분히 그 어떤 직원을 괴롭힐 수 있거든요.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고 괴롭힐 수 있고
뭐 이제 과거 그랬을 때 기분은 좀 어땠습니까? 그러면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뭐 얘기하면 와라, 뭐, 지금. 법적으로 뭐 울지 말고 얘기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없고 뭐 이렇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이게 TBS 같은 데는 영수증 처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PD들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꼬투리 막 잡을 수도 있고. 여기 비내 돈이. 뭐 네. 하고 뭐 제작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거를 오세훈 시장이 한다는 게 아니죠. 거기 이사회에 보면 서울시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고. 네네.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오세훈 시장도 이렇게 인맥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알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뉴스공장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가지? 여기 그렇죠. 뭐 작가는 왜 이렇게 많아? 뭐 이런 식으로 뭐 공장장한테 출연료를 왜 이렇게 많이 줘? 예,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죠. 사실은 옛날에도 보면 KBS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쫓아낼 때 네. 뭐 방송의 논조가 이상하다든지 날 비판했어 이렇게 해서 쫓아내지 않거든요. 그렇죠. 다 뭐 돈 뭐 이상하게 허투루 쓴 거 있는지 이런 걸 다 하나씩 막 뒤져가지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이강택 사장의 주변인들을 계속 이제 압박을 한다든지 계속 뭐 이렇게 털고 이러면 사실은 뭐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김어준 씨를 공격하거나 그 담당 PD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주변 인맥을 막 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꾸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털리면 김어준 씨가 뭐 나 그만해야겠다. 나 때문에 너무 피해보는 사람이 많다. 뭐 예를 들면 왜냐면 옛날에 다 쫓아낼 때 다 그렇게 쫓아냈거든요. 언론인들 쫓아낼 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전에 뭐 KBS나 MBC도 막 이렇게 뭐 사장도 막 이렇게 내리 누르거나 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 안에서 그러니까 뭐 그쵸. 제작진 다른 뭐 제작진이라든지 뭐 그쵸. 이런 소리 나온다가지고 뭐 그 방송 너무 한쪽으로 치우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해서 시끌시끌하게 만들면은 그 방송을 만드는 제작진 입장에서는 그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나 네.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우리 프로그램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류의 어떤 게 뭐 약간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재선을 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제작진의 불안감 같은 건 더 커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사실 보면은 약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그 시민들 중에서도 있으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김어준 씨에 대한 어떤 평가를 떠나서 어떤 정치 권력이 언론인을 쫓아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또 그 별개로 사실 별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찌됐든 이사들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건, 뭐 이렇게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건 이사회 회의록 같은 게 TBS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요. 맞아요. 네. 네. 사업 그 재단이 되면서 그게 공개가 되기 그게 다 그 시작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혹은 어떤 어젠더를 가지고 이사회를 끌어가는지 이런 걸 좀 이제 눈여겨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시청자위원회도 있거든요. TBS 그 회의록도 다 홈페이지 공개가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눈여겨서 보시면 네네. 좀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내부 사정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지금 TBS는 좀 그렇게 뭐 네. 모두가 생각하는 것 이외에 좀 네. 의외의 곳에서부터 네, 이제 좀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민주당의 좀 일부 최고위원이 그 전직 최고위원이죠. 지금 네네네. 이제 그만뒀으니까.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뭐 언론 때문이다. 뭐 이런 그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 인터뷰 내용을 쭉 보긴 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 있던 것은 좀 분명한 것 네네.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분명히 언론에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 네. 편인가요? 일단은 그 여당이 지금 어찌됐든 총사퇴를 했고 지도부가 반성 모드로 딱 돌아선 거는 맞죠. 근데 저는 억울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언론 지형이 왜곡된 거 맞고 불리한 거 맞는데 반성하는 분위기 뭐 이렇게 쇄신을 해야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탓을 하면은 사실 그 분위기가 되게 이렇게 반감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언론을 탓할 수는 있지만 지금 그거를 꼭 해야 되는가 오히려 약간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두 번째로는 그럼 이번에만 그랬냐? 작년 총선에서
사실 압승을 했죠, 민주당이. 그랬죠. 근데 그때는 더 언론 환경이 안 좋았거든요. 심했었죠. 조선일보의 공세가 엄청났어요. 그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언론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막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오만같이 다 헐뜯고, 네네. 심지어 막 코로나도 약간 뭐 문재인 정부의 탓인 것처럼 막 그렇게 몰아갔었잖아요. 그때 막 우한 폐렴 막 이렇게 그쵸. 문재인 정부가 중국이나 몰아가지 못하고 그쵸. 있다 막 이런 식으로도. 그리고 뭐 이상한 사진 보도도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언론 환경도 썩히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도 국민들은 그런 거를 사실은 걸러가면서 보는 힘도 있다. 언론이 왜곡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리고 민주당한테 불리한 것도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언론과 무관하게 국민들이 보는 눈이 있다. 네. 그러고 또 이제 또 세 번째로 제가 또 짚고 싶은 건,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어찌됐든 거대 스피커도 이럴 정도인데, 사실 소수 정당들도 자기들 보도 안 해준다고 사실 언론 탓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진짜 보도 안 해주는 건 사실이고. 보도가 안 됐죠, 사실. 예. 그러면은 소수 정당들은 뭐 이번에 뭐 몇 프로 안 나왔잖아요. 네. 뭐 다 합쳐봐야 뭐 한 3, 4%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그 언론 탓을 하는 게 상식적인가? 사실 자기네들이 제대로 콘텐츠를 못 내는 측면이 있잖아요. 저는 민주당도 똑같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은 야당도 언론 탓을 하거든요. 네. 야당도 똑같이 해요. 제가 이제 국민의힘 제가 출입을 하는데, 국민의힘 미디어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여기서는 거의 매일매일 그 자료를 내요. 자료나 성명을 내요. 제가 그래갖고 너무 많아서 딱 그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죠. 25일부터, 그러니까 3월 25일부터 4월 7일 그 선거 당일까지 2주간 것만 딱 카운팅을 해봤거든요. 자료를 22개를 낸 거예요. 2주 동안?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거는 빼놓고 딱 언론에 대한 것만. KBS, 뭐 MBC 이런 것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약간 억지스러운 것도 있지만 일리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박영선 후보가 20대는 뭐 역사적 경험치가 낮다. 이렇게 이제 비하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두 공영방송은 보도를 안 했다고 이거 비판 성명을 딱 낸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이런 거는 비판 성명을 절 낼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김영춘 후보의 측근이가 측근이 땅을 특혜 매입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근데 부산에서는 그걸 보도를 안 했다는 보도는 거예요. 안 나왔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를 성명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또 자기 나름대로 그 공영방송한테 서운한 게 있는 거예요. 뭐 물론 공영방송의 가치 판단이 또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당들은 이렇게 아침에 회의를 하잖아요. 네. 허은하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런 거예요. 허은하 의원은 이제 과방위에 소속된 의원인데, 국민의힘. 예. 네. 뭐 엊그제 이제 김어준 씨가 자기 유튜브에서 포털 뭐 공공통제법 뭐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뭐 이거를 가지고 막 또 이제 막 문제 삼았어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여당이 이걸 이제 들고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정치인들이 언론 환경을 막 이렇게 탓할 수는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 언론에 대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계속 강조하다 보면 그걸 하는 일이 입법 활동이잖아요. 네. 그러면 언론 규제 법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인들이 언론 탓을 하는 것도 일견 이해는 되지만, 그게 잘못된 규제 법안으로 가는 거는 조금 우려할 만한 사안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당 다 사실은 언론 탓을 해왔고 하고 있고, 이거를 일종의 또 정치 공방의 소재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어쨌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뭐 억울한 면은 있겠지만, 네. 민주당으로서는 뭐 지금은 좀 타이밍이 좀 그쵸. 굳이 이럴 때 이 얘기를 했어야 됐나? 누구 탓을 하긴 네. 조금 그렇죠. 아쉬운 뭐 측면이 있었다. 뭐 네.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장석희 기자랑 이제 얘기를 네. 좀 해봤는데, 오랜만에 나랑 저랑 방송을 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선배랑 오래간만에 만나서 네. 반갑고. 네. 네. 얼굴하고 표정이 따로 노는 거 같아요, 표정이. 약간 그래서 긴장이 되네요. 네. 왜냐면 옛날에 미어캣인가 할 때는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목소리만 나가니까. 근데 이게 약간 얼굴이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긴장이 되고. 네.
미디어오늘 그 유튜브 최초로 오늘 장석희 기자가 이제 첫 네. 출연을 했는데 네. 왜 안 불렀던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답을 얻었을까? 네, 이런 네.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반성하게 됩니다. 많이들 봐주시고 네. 또 댓글, 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더 풍성한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 네, 광고 문의 요거 꼭 해주셔서 네. 아까도 금지경 기자랑 얘기를 할 때 했었지만 광고를 했는데 안 네. 팔린다. 우리가 사야 됩니다. 출연진들이 하나씩 사는 걸로. 끝까지 책임지는 네. 미디어오늘 컨텐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희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고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